미국사 태평양 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미드웨이 해전. 4.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미드웨이는 지리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의 태평양 노선 중간에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모두 2,800킬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중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군의 주요 군사 기지이자 하와이의 관문, 전초 기지였는데 미드웨이가 함락되면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진주만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MI 작전.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영토인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 3개월 동안 일본은 서태평양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진주만 기습을 이끈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기습 작전에서 끝내지 못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해 함대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가 제안한 미드웨이 공격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드웨이를 점령하면 그곳을 일본의 공중 순찰 기지로 삼고 하와이를 협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유인해서 결전을 치러 섬멸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루스벨트는 체스터 니미츠를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진주만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세가 아군에 불리한 상황에서 사령관으로 임명된 니미츠는 서둘러 항공모함 4척과 호송함을 편성하고 도쿄 폭격이라는 놀라운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2년 4월 18일에 항공모함 호넷호에서 이륙한 B-25 폭격기 16대가 도쿄에 접근해서 폭탄과 소위탄을 투하하고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갔는데 갑작스러운 공습에 일본 정부와 국민은 몹시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이에 매우 자극받아 미드웨이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는데 4월 28일에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해군 고위 장교 회의를 열어 미드웨이 공격 작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함대를 파견해서 알류샨 열도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미국 함대를 북쪽으로 유인한 후 주력 함대를 보내 미드웨이를 점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5일에 일본 해군 사령부는 작전명 MI 작전인 미드웨이 작전 계획을 승인했는데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함대를 합한 연합함대를 총동원했습니다. 항공모함 8척, 전열함 11척, 순양함 23척, 구축함 65척, 잠수정 21척을 포함한 함정 총 200여 척과 비행기 600대가 투입되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착실히 준비하던 야마모토 이소로쿠와 부하들은 5월 25일에 지휘관이 있는 군함인 기함 야마토에 모여 앞으로의 승리를 미리 축하했는데 그들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니미츠.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에게는 항공모함 3척, 순양함 8척, 전열함 6척을 포함한 군함 76척만이 남아 있었는데 양측의 전력을 비교하면 미군이 현저히 열세였지만 미국 해군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942년 1월에 격침된 일본군 잠수정에서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코드북을 손에 넣은 덕분에 니미츠는 이것을 이용해 미드웨이를 탈환하려는 일본군의 전략과 계획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참전 병력, 함대 수, 공격 노선, 작전 시간 정보까지 손에 넣었는데 니미츠는 이러한 일본군의 계획에 맞서 미드웨이 동북 해안에 숨어 있다가 측면에서 일본 함대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군 참모는 알아낸 일본군의 공격 노선에 따라 미국군 함대의 최적인 대기 지점을 계산해 미드웨이에서 동북 방향으로 200킬리 거리에 있는 해역을 행운의 지점으로 불렀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드웨이에서 방어력을 강화했는데 5월 28일에 태평양 함대에서 스프루언스가 이끄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호네트호와 순양함 6척, 구축함 9척으로 구성된 제16기동부대가 출발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30일에 플래처 중장이 이끄는 항공모함 요크타운호와 순양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된 제17기동부대가 출격했는데 6월 2일에 두 함대는 행운의 지점에서 합류했습니다. 니미츠는 스프루언스와 플래처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해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전의 본격적인 전개. 6월 3일 일본의 호소가야 함대는 더치 하버 공습을 시작해 미국군이 알류샨제도 쪽을 지원하도록 유인했지만 니미츠는 신경 쓰지 않았고 다음날 일본군이 다시 더치 하버를 공습했으나 여전히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의 양동 작전이 결국 실패하자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호소가야 함대에 즉시 남쪽으로 이동해서 미국 함대와의 결전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4일 새벽 3시 야마모토는 기함 야마토호에서 각 함대의 지휘관에게 전투 준비 지시를 내렸는데 이때 일본군 나구모 중장이 이끄는 항공모함은 미드웨이에서 서북 방향으로 240회리 떨어진 해상에 있었습니다. 4시 30분에 나구모는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박하기, 가가, 소류, 비류 항공모함 4척에서 급강하 폭격기, 수평 폭격기, 제로 전투기가 각각 36대씩 출격한 것을 신호로 미드웨이에 대한 일본의 첫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전투기가 이륙하자 2차 공격을 위한 전투기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는데 5시 45분 미국군 해상 정찰기가 나구모 함대를 발견했고 5시 55분에 미드웨이에서도 레이더의 일본군 전투기가 잡혔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이륙한 미국군의 와일드캣 전투기와 버펄로 전투기 26대가 일본군 편대를 덮쳤고 나머지 폭격기와 어뢰 공격기는 전진하여 일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펼쳐진 공중전에서 전투기 15대가 격추되고 7기가 공격을 받아 파손되었습니다. 일본 폭격기는 비행장, 벽납고, 비행기 활주로 및 기타 시설들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공격했고 7시 10분에 미드웨이에서 이륙한 미국군 어뢰 폭격기 10대가 나구모 함대의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비행기는 일본 항공모함으로 돌진했지만 공격 전에 일본군에 의해 격추되었는데 이에 미드웨이에 있는 미군의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구모는 전투기를 이용해 미드웨이 2차 폭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7시 15분에 그는 공격 부대의 어뢰를 빼고 폭탄을 장착하도록 지시했지만 7시 30분에 정찰기에서 보낸 미드웨이에서 240회리 떨어진 지점에서 적군의 군함 10척을 발견함이란 전보를 받았습니다. 순간 몹시 놀란 나구모는 어뢰를 폭탄으로 바꾸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8시 10분에 다시 보고를 받고 겨우 한숨을 돌린 그는 계속해서 어뢰를 빼고 폭탄을 장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일본군 정찰기가 항공모함 한 척이 후방에 있는 듯하다는 전문을 또 보내오자 나구모는 다시 각 함대의 지휘관에게 전투기에 다시 어뢰를 장착하고 30노트의 속도로 북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일본 각 항공모함의 갑판 아래에서 정비사들은 필사적으로 어뢰 공격기에서 중량 폭탄을 분리하고 다시 어뢰를 장착했고 불리한 폭탄은 일부러 창고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항공모함 대전. 미드웨이 동북 해안에서 스프루언스 소장과 플래처 중장이 이끄는 두 기동 부대는 먹잇감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는데 6월 4일 새벽 플래처와 스프루언스는 정찰기가 보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플래처는 스프루언스에게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적군의 항공모함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7시 6분에 제16기동부대의 항공모함 2척에서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미국군 전투기는 예상된 좌표에 도착했으나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구모 함대가 이미 방향을 바꾸어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호네트호에서 출격한 어뢰 공격기 어벤저 15대가 독자적으로 북쪽에서 수색한 결과 9시 25분에 나구모 함대를 발견했는데 공격하던 중에 어뢰 공격기 15대는 일본의 제로 전투기와 고사포의 공격으로 격추되었습니다. 이어서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출격한 어뢰 공격기 어벤저 14대와 요크타운호에서 출격한 어뢰 공격기 어벤저 12대도 목표물을 발견했지만 공격 중에 미국군 전투기 26대는 큰 타격을 입었고 20대를 잃었습니다. 미국군 전투기가 발사한 어뢰는 하나도 명중되지 않았는데 나구모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함재기 공격대가 출격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미국 해군 함대에 참혹한 재난이 예상되었습니다. 미국군의 패배가 기정사실로 되었을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출격한 미국군의 급강하 폭격기 돈트리스 33대가 연료 부족으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일본군 구축함 한 척을 발견한 것입니다.
편대장 웨이드 맥클러스키 소령은 그 구축함을 따라가면 일본 항공모함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몰래 일본군의 항공모함을 따라간 지 10분 정도 지나 예상대로 나구모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요크타우누에서 출격한 급강하 폭격기 돈트리스 17대도 그 뒤를 따라갔는데 일본 함대 갑판에는 어뢰, 폭탄, 급유를 마친 공격기가 널려 있었고 저공 비행을 하면서 미국군의 어뢰 공격기를 격추하는 전투기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군에 두 번 다시 없을 극적인 기회라 엔터프라이즈호의 급강하 폭격기 돈트리스는 두 개 중대로 나뉘어 각각 아카기, 카가 항공모함을 공격했습니다. 요코타우노의 급강하 폭격기 17대는 히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는데 10시 24분 제로 전투기 한 대가 급유를 마치고 갑판을 떠날 때 적의 공격을 주시하던 한 병사가 급강하 폭격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국군의 급강하 폭격기가 일본의 카가호를 직격했는데 폭탄 4발이 비행갑판의 앞뒤, 중간 부분에 떨어지면서 카가호의 함장이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함대 전체가 폭발하더니 침몰했으며 카가호가 폭발하고 1분 뒤 폭탄 한 발이 아카기호의 함교에 떨어졌고 이어서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해 6월 5일 새벽 아카기호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10시 30분에 요크타우노의 급강하 폭격기 17대에서 투하한 폭탄 3발이 히류호의 전방 비행갑판과 중간 승강기에 명중되었고 갑판에 쌓아 두었던 탄약과 유류 창고가 폭발해 저녁 무렵에 히류호는 침몰했습니다. 나구모 함대는 유일하게 남은 항공모함 소리호로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는데 10시 40분에 99식 급강하 폭격기 18대와 제로 전투기가 소리호에서 출격해서 돌아가는 미국군 폭격기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요크타우노를 발견하자마자 폭격을 가해 폭탄 3발을 명중시켰는데 이틀 후 폭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요크타우노는 일본군 잠수정 한 척에 의해 완전히 격침되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일본의 항공모함 소류호가 미국군의 위치를 들켰는데 스프루언스는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출격한 급강하 폭격기 돈트리스 24대의 소류호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후 5시경에 미국군은 소류호를 공격해 폭탄 4발을 명중시켰는데 미국군 전투기가 교대로 폭격하는 바람에 소류호는 결국 침몰한 바 한때 명성을 날리던 나구모 함대는 이렇게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6월 5일 새벽 2시 55분 야마모토 이소록부가 전 함대의 패배를 인정하는 미드웨이 작전 계획 취소 전문을 보내면서 미드웨이 해전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태평양 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